아버님, 부끄러워요. 다 보여줬잖아. 왜 이제 와서 부끄러워? 저는 천천히 다리를 벌렸습니다. 재혁의 눈빛이 그곳을 봤습니다. 예쁘다. 분홍색이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재혁이 샤워기로 그곳을 씻겨줬습니다. 물줄기가 민감한 곳을 자극했습니다. 아, 아버님, 깨끗하게 씻겨줘야지. 그런데 재혁이 갑자기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잠깐 뭐 하시려고? 맛보고 싶어. 네, 안 돼요. 수민아, 사랑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제 남편의 아버지입니다. 52세, 제 시아버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냥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욕조 안에서 우리의 몸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뜨겁고 가득하고 완전했습니다. 물이 출렁거렸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에 맞춰서 아버님, 수민아. 재혁의 손이 제 엉덩이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욕조물이 바닥으로 흘러넘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모든 건 3주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조용히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반부엔 더 뜨거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27세 수민, 푸드 스타일리스트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혼 3년 차지만 남편 준호와는 대화가 단절된 지 오래입니다. 준호는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마케팅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투자 유치를 위해 매일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귀가합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음식 사진 촬영 작업을 합니다. 레스토랑, 카페, 식품 회사의 의뢰를 받아 음식을 예쁘게 담아내는 일이죠. 외롭습니다. 결혼 전에는 달랐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사진과 선배와 연애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패션 포토그래퍼를 꿈꾸던 재능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2년을 만나고 그가 말했습니다. 수민아, 미안해. 너는 예쁘긴 한데 뭔가 부족해. 내 작품의 뮤즈가 될 만한 그런 특별함이 없어. 차인 후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준호를 만났습니다. 친구의 소개팅이었습니다. 너는 완벽해. 내가 본 여자 중에 제일 예뻐. 그 말 한마디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를 완벽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후 준호는 달라졌습니다. 회사 일에만 빠져서 저를 보지 않았죠. 대화는 하루에 10분도 안 됐습니다. 침대도 6개월 전부터 따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늦게 들어와서 제 잠을 방해하지 않으려고요. 적어도 그게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사실은 우리 사이가 식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드물게 일찍 들어온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저는 노트북에서 시선을 떼고 글을 봤습니다. 뭔데? 아버지 말인데. 혼자 농장 일하시기 힘드시대. 복숭아 수확철이라 일손이 부족하시고 2주만 내려가서 도와줄 수 있을까? 2주? 나는 투자 유치 준비로 이번 달이 고비야. 정말 시간을 못 내. 미안해. 준호의 표정에는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다른 감정도 느껴졌습니다. 뭔가 기대 같은 것. 아버지가 많이 외로우실 거야. 어머니 돌아가신 지 2년이 됐는데 혼자 계시니까 내가 가면 좋아하실 것 같아. 그 말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넘어갔습니다. 알았어. 내가 다녀올게.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스킨십이었습니다.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3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 재혁이 처음 저를 봤을 때의 일입니다. 백화점에서 예복을 맞추러 갔을 때였죠. 재혁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예쁘네. 준호 녀석이 복 받았어. 그 손길이 왠지 따뜻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닌 진심이 담긴 온기였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장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의 장례식, 상복을 입은 재혁의 슬픈 모습이 가슴 아팠던 기억도 났습니다. 여보, 미안해. 잘 못해줬어. 이제라도 잘해줄게. 관 앞에서 오열하던 재혁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짐을 쌌습니다. 2주치 옷가지와 카메라,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준호가 현관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아버지한테 잘해드려. 응. 회사 일도 잘 되길 바랄게. 포옹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조치원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2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점점 논밭으로 바뀌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20분을 더 가니 드넓은 복숭아밭이 펼쳐졌습니다. 여기 맞아요? 네, 아버님 농장 맞아요. 여기 유명해요. 택시에서 내리자 복숭아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달콤하고 상큼한 향이었습니다. 수민아, 왔구나. 재혁이 작업복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52세지만 체육교수 출신답게 탄탄한 몸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그을린 얼굴에 거친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2년 전 장례식 때보다 더 거칠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 멀었을 텐데. 고생했어. 짐 줘봐. 재혁이 제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들게요. 아니야. 며느리 짐을 내가 들어줘야지.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복숭아밭 옆에 2층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집이 크네요. 응. 어머니랑 살 때 지었거든. 이제는 나 혼자 쓰기엔 너무 크지만 쓸쓸한 목소리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에 거실, 주방, 제역방이 있었고 2층에는 방 2개와 창고가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아직도 시어머니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위층 방 쓰면 돼. 청소해뒀어. 감사합니다. 짐을 2층에 풀었습니다. 방은 깨끗했습니다. 재혁이 정성스럽게 청소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창문을 열자 복숭아밭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초록색 나무들 사이로 붉은 복숭아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첫날 저녁 재혁이 직접 요리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님이 요리를 하세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혼자 살려니 배웠지. 맛은 없어도 먹을 만해.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이었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준호는 잘 지내니? 네. 요즘 바쁘긴 해요. 투자 유치 준비 중이라서. 그래. 젊을 땐 일이 우선이지. 재혁의 쓸쓸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아버님은 많이 외로우시죠? 재혁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뭐? 익숙해졌어. 2년이면 적응할 만하지. 하지만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재혁이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제가 할게요. 쉬세요. 아니야. 같이 하면 빠르지.
좁은 싱크대 앞에서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죄송해요. 괜찮아. 이상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8시쯤 저는 2층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푹 쉬어. 내일 아침 일찍 일 나가야 하니까. 네, 아버님도 편히 주무세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2주, 잘 지낼 수 있을까?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혁이 혼자 거실에서 술을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살아있을 때 잘 못해줬어. 매일 학교 일만 하고, 당신 외로운 줄도 모르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와서 외롭다고 하는 게 웃기지? 당신은 얼마나 외로웠을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재혁도 저처럼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2주가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노크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수민아, 일어났니? 일 나가야 해. 네, 지금 나갈게요. 서둘러 옷을 입고 내려갔습니다. 재혁은 이미 작업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거 괜찮지? 네, 괜찮아요. 그럼 가자. 아침은 일하고 먹자. 함께 복숭아밭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이슬이 맺힌 복숭아들이 반짝거렸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그치? 나도 매일 봐도 안 질려. 재혁이 복숭아 따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이렇게 손바닥으로 감싸고 살짝 비틀면 돼. 힘을 너무 주면 상처나니까 조심해야 해. 재혁의 시범을 보며 저는 그의 손을 관찰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혔지만 복숭아를 다루는 손길은 놀라울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해봐. 저도 복숭아를 손바닥에 올렸습니다. 부드러운 솜털이 느껴졌습니다. 살짝 비틀자 꼭지가 깨끗하게 떨어졌습니다. 잘하네. 금방 배우는구나. 재혁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2시간 정도 일하자 땀이 흘렀습니다. 7월 말의 더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쉬자. 물 마시고. 그늘 아래 평상에 앉아 시원한 물을 마셨습니다. 교수님이셨다가 농사. 힘드시죠? 아니야. 오히려 이게 더 좋아. 머리 쓰는 것보다 몸 쓰는 게 나한테는 맞더라. 그래도 외로우시겠어요. 재혁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뭐? 나무들이 있잖아. 얘네들도 말을 걸면 대답하는 것 같더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간단히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재혁이 복숭아 하나를 깎아서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맛있지? 올해 제일 잘 된 거.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많이 먹어. 여기 널렸으니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사소한 배려가 준호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는데 오후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땀범벅이었습니다. 먼저 씻을게요. 그래. 수건은 화장실에 있어. 샤워를 하고 나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답게 저는 음식을 예쁘게 담아냈습니다. 접시 위에 색감을 맞춰서 배치했습니다. 와, 이게 뭐야? 재혁이 감탄했습니다. 진짜 예술이네. 먹기 아까운데? 직업병이에요. 푸드 스타일리스트거든요. 그렇구나. 잘하네. 준호가 자랑하더라. 아내가 음식을 예쁘게 만든다고. 준호가 저를 자랑했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작 본인은 제 음식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으면서
식사를 하며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아버님은 왜 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농사를 시작하셨어요? 재혁이 잠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서울이 싫었어. 그 집에서 혼자 있는 게 힘들더라고. 그리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살아생전에 못해준 게 많아서 어머니가 늘 시골에 집 짓고 살고 싶다고 했거든. 나는 대학 일이 바빠서 미루기만 했어. 이제라도 어머니가 원하던 걸 하는 거지. 목소리에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잘못하신 거 없어요. 아니야. 나는 나쁜 남편이었어. 학교 일, 연구, 제자들.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지. 어머니 외로운 줄도 몰랐어.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재혁의 고백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셋째 날 2층 창고를 정리하다가 고급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아버님 거예요? 아, 그거. 예전에 취미로 사진 찍었어. 어머니 사진 많이 찍어줬지. 와, 좋은 카메라네요. 지금도 쓰세요? 아니,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한 번도 안 꺼냈어. 카메라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음식 사진 찍어야 하는데 도와주실래요? 제 카메라보다 이게 훨씬 좋은데. 재혁이 망설였습니다. 네, 아버님 솜씨 한번 보고 싶어요. 결국 재혁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만지는 카메라였습니다. 우리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복숭아를 접시에 예쁘게 담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재혁이 카메라를 들고 뷰파인더를 들여다봤습니다. 좀 더 왼쪽으로. 제 지시대로 앵글을 잡는 재혁. 좋아요. 찰칵.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저도 좀 찍어주세요. SNS에 올릴 거예요. 저는 복숭아를 들고 포즈를 취했습니다. 재혁이 뷰파인더로 저를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웃고 있는 제 모습, 복숭아를 들고 있는 모습, 예쁘네. 네. 아니, 사진이 예쁘게 나왔어. 재혁이 황급히 말을 고쳤습니다. 몇 장을 더 찍었습니다. 재혁의 손길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웃어봐. 이렇게요? 응. 완벽해. 셔터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확인해 보니 정말 잘 나왔습니다. 아버님, 사진 진짜 잘 찍으시네요. 오랜만에 해봤는데. 나쁘지 않네. 재혁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해질 무렵 함께 복숭아밭을 산책했습니다. 석양이 복숭아 나무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나란히 걷는 우리. 손이 스칠 듯 말 듯 했습니다. 수민아. 네. 고마워. 내가 와서 집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 저도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정말이었습니다. 서울 집에서 혼자 있을 때보다 여기가 훨씬 편안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편안함은 뭘까? 왜 아버님과 있을 때 마음이 이렇게 평온할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기온이 36도를 넘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만 일하고 쉬자. 너무 더워. 하지만 일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복숭아 따는 작업이 끝나지 않아서 오후 2시까지 일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옷이 땀에 흠뻑 젖었습니다. 수민아, 그만하자. 얼굴이 새빨개. 괜찮아요. 조금만 더. 그 순간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비틀거리자 재혁이 황급히 달려와 저를 잡았습니다. 수민아, 괜찮아? 어지러워요. 일사병이야. 빨리 들어가자.
재혁이 저를 부축해서 집까지 데려갔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탄탄하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소파에 눕혔습니다. 재혁이 얼음물로 적신 수건을 이마에 올려줬습니다. 미안해요, 아버님. 제가 무리했나 봐요. 아니야. 내가 미안하지. 너무 일을 시켰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은 푹 쉬어. 내가 저녁 만들게. 하지만 쉬라니까. 재혁의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쯤 쉬고 나니 몸이 좀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땀범벅이었습니다. 옷이 몸에 달라붙어 불편했습니다. 씻어야겠다. 일어나서 1층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수민아, 어디가? 씻으러요. 그래. 수건은 안에 있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려는데 잠금 장치가 고장 나 있었습니다. 아, 고장이네. 모아버님 혼자 계시니까 괜찮겠지.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땀에 젖은 옷이 벗겨지며 시원한 바람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샤워부스 안으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찬물이 뜨거운 몸을 식혀줬습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 시원해. 샴푸로 머리를 감았습니다. 눈을 감고 거품을 내며 머리를 마사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깥에서 재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민아, 수건 더 필요하면 여기 깨끗한 거 놔둘게. 노크 소리. 하지만 저는 샤워 소리에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민아? 대답이 없자 재혁이 문을 열었습니다. 잠금 장치가 고장이라 그냥 열렸습니다. 재혁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샤워부스의 반투명 유리 너머로 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물줄기가 몸을 타고 흐르는 모습, 긴 머리카락, 허리 라인, 길게 뻗은 다리. 재혁은 3초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습니다. 유리 너머로 재혁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아, 황급히 몸을 돌려가렸습니다. 미안. 재혁이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욕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재혁은 복도에 등을 기대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며느리를 그렇게 봤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방금 본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샤워를 멈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 보셨을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왜 가슴이 이렇게 뛰는 거지?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한참을 욕실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재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아버님. 재혁이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민아. 둘 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녁 먹을까? 네. 어색하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재혁이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식사 내내 우리는 제대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응. 동시에 말을 꺼냈다가 멈췄습니다. 먼저 해. 아니에요. 아버님 먼저 하세요. 재혁이 용기를 냈습니다. 정말 미안해. 문이 안 잠겨서. 노크했는데 대답이 없어서. 변명이지만. 아니에요. 제가 잠금 장치 확인을 안 해서. 미안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 재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수민아. 네. 재혁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 예뻐. 숨이 멎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미안하지만 봤어. 그리고, 생각이 안 지워져.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미안해. 하지만 정직하게 말하고 싶었어. 재혁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뭐, 안 났어요. 오히려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2층 제 방에 올라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재혁의 예뻐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준호는 언제 마지막으로 제게 예쁘다고 했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래층에서도 불빛이 새벽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재혁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샤워실 사건 후 3일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더 가까워졌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일하다 손이 스치면 전기가 오듯 했습니다. 밥 먹을 때 눈이 마주치면 심장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저녁부터 폭우 예보가 있었습니다. 오늘 밤 비 많이 온대. 복숭아 나무 걱정이네. 괜찮을까요? 지지대는 다 박아뒀으니까 괜찮을 거야. 저녁 식사 후 재혁이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한잔할까? 어머니 생일 때 사놓은 건데 혼자 마시기 아까워서 못 땄어. 좋아요. 와인 잔에 따른 레드 와인. 향이 좋았습니다. 건배. 잔을 부딪혔습니다. 와인을 마시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색함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이랑 사이 좋으셨어요? 재혁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좋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일만 했고 어머니는 혼자 외로워하셨으니까. 그래도 사랑하셨잖아요. 했을까? 나는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 그냥 의무감으로 산 거지. 슬픈 고백이었습니다. 술 기운에 저도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결혼 후에 행복하지 않았어요. 재혁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근데 저를 안 봐요. 집에도 없고 대화도 없고 우리는 같이 사는 남남 같아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다른 사람한테 차였었어요. 그 사람이 그랬어요. 제가 부족하다고, 특별하지 않다고. 그 사람이 바보네. 재혁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민아, 너는 특별해. 정말 특별해. 준호 그 녀석? 바보야. 이렇게 예쁜 아내를 두고 뭐 하는 거야? 재혁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천둥이 쳤습니다. 우르릉,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전이 됐습니다. 온 집이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어머, 괜찮아. 촛불 있어. 잠깐만. 재혁이 손전등을 켜고 촛불을 찾아왔습니다. 촛불을 켜니 거실이 은은하게 밝아졌습니다. 여기 앉아. 손 다칠까봐. 재혁이 제 손을 잡고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손을 잡은 채 나란히 앉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세상에 우리 둘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수민아. 네. 나 요즘 이상해. 뭐가요? 너만 보면 가슴이 뛰어. 3일 전 그 일 이후로 더 심해졌어. 재혁의 고백에 제 심장도 뛰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저도 아버님 보면 가슴이 뛰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촛불빛 아래서 재혁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수민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너는 내 며느리고 나는 너무 늙었고 아버님은 안 늙으셨어요. 그리고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도 멈출 수가 없어요. 재혁이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손이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네. 재혁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마치 깨질까봐 조심하듯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재혁의 혀가 제 입술을 살짝 핥았습니다. 입을 벌리자 혀가 들어왔습니다. 신음이 나왔습니다. 재혁이 저를 더 끌어안았습니다. 키스 중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혁이 키스를 멈추고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왜 울어? 이런 키스는 처음이에요.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주는 거, 이렇게 조심스럽게 안아주는 거, 목이 메었습니다. 준호는 한 번도 이렇게 안 해줬어요. 재혁이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수민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이런 짓을 하고 있어서.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거예요. 재혁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물었습니다. 방으로 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혁이 손을 잡고 자신의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촛불을 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촛불을 놓았습니다. 흔들리는 불빛이 방 안을 비쳤습니다. 재혁이 저를 침대 가장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섰습니다. 수민아, 정말 괜찮은 거지? 지금이라도 싫으면 말해. 멈출게. 괜찮아요. 제가 원해요. 재혁이 제 티셔츠 밑단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위로 올렸습니다. 팔을 들어 티셔츠를 벗겼습니다. 재혁의 눈빛이 제 몸을 훑었습니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브래지어를 풀었습니다.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재혁의 따뜻한 손이 제 가슴을 감쌌습니다. 부드러워. 엄지손가락으로 꼭지를 살짝 눌렀습니다. 아버님, 기분 좋아? 네. 재혁이 고개를 숙여 입으로 꼭지를 물었습니다. 혀로 빨고 하였습니다. 저는 재혁의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버님, 좋아요. 재혁이 반바지를 벗겼습니다. 속옷까지. 이제 저는 완전히 벗은 상태였습니다. 재혁도 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티셔츠를 벗자 탄탄한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바지를 벗었습니다. 그의 것이 보였습니다. 크고 딱딱하고 제게로 향해 솟구쳐 있었습니다. 아버님, 무서워? 아니요. 신기해요. 저는 손을 뻗어 만졌습니다. 재혁이 신음했습니다. 뜨겁고 딱딱했습니다. 수민아, 계속 만지면 나 참기 힘들어. 재혁이 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할게. 아프면 말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혁의 것이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아팠습니다. 괜찮아? 네. 계속해요.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다 들어갔어. 재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좋아요. 나도. 수민아, 리듬이 생겼습니다. 재혁의 움직임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수민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그 말과 함께 우리는 더 격렬하게 움직였습니다. 아, 아버님, 너무 좋아. 나도 너무 좋아. 한참을 그렇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수민아, 나 곧 아내 해도 돼요. 정말? 네. 제혁이 마지막으로 깊이 들어오며 터졌습니다. 수민아, 아버님, 저도 함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땀에 젖은 채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민아, 네. 후회. 안 해? 아니요. 전혀요. 제혁이 저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3번 더 사랑을 나눴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제혁의 품에 안긴 채 다음 날 아침 제혁의 품에 안겨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제혁도 눈을 떴습니다. 잘 잤어? 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 안 해? 아니요. 아버님은요? 나도. 전혀. 제혁이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아침 먹자. 배고플 거야. 함께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뭐 할까? 일해야죠. 복숭아 따야 해요. 그래. 같이 하자. 복숭아 밭으로 나갔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일하다가도 키스했습니다. 수민아. 네. 제혁이 갑자기 저를 끌어안고 키스했습니다. 아버님, 누가 봐요. 여기 아무도 없어. 점심시간 그늘 아래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제혁이 복숭아를 깎아서 제 입에 넣어줬습니다. 맛있어? 네. 달아요. 너보다는 안 달아. 제혁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버님, 오글거려요. 사실인데? 오후에는 제혁이 다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오늘도 사진 찍어줄까? 네. 좋아요. 복숭아 밭을 배경으로 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복숭아 따는 모습, 웃는 얼굴, 나무에 기댄 모습. 완벽해. 너무 예뻐. 제혁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아버님 찍어드릴게요. 제혁의 사진도 찍었습니다. 일하는 모습, 복숭아 바구니를 드는 모습. 아버님 정말 멋있으세요. 이 나이에? 네, 진짜요. 저녁 준비 시간 부엌에서 함께 요리했습니다. 제혁이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백허그. 아버님 요리 못해요. 조금만. 이렇게 안고 있고 싶어. 제혁의 입술이 제 목에 닿았습니다. 아, 아버님. 간지러워. 냄새 좋아. 샴푸 향? 키스가 계속됐습니다. 목에서 어깨로. 아버님, 진짜 요리 못해요. 알았어. 잠깐만. 하지만 손은 제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버님, 미안. 참을 수가 없어. 결국 저녁 준비는 나중으로 미뤄졌습니다. 우리는 부엌 식탁에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아, 여기서는 안 돼. 왜? 좋잖아. 제혁이 제 바지를 벗기고 저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아버님, 보고 싶었어? 참을 수가 없었어. 제혁의 것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아, 너무 자주 하는 거 아니에요? 수민이가 너무 예뻐서. 우리는 부엌에서, 거실에서, 침실에서 사랑을 나눴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제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준호야. 잘 지내니? 네. 수민이는요? 제혁이 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정말 큰 도움이 돼.
다행이에요. 수민이 바꿔주세요. 재혁이 전화를 제게 건넸습니다. 여보, 응, 잘 지내? 재혁과 눈을 마주치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아버지는? 잘 계셔. 다행이다. 여보, 거기 어때? 응, 좋아. 아버지가 많이 좋아하시지? 묘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응, 다행이다. 아버지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다더라. 마을 이장님이 전화하셨거든. 재혁 씨가 요즘 완전 달라지셨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 응, 여보, 고마워. 아버지 잘 챙겨줘서. 응, 나는 이번 주말에도 못 갈 것 같아. 투자 미팅이 있어서. 알았어. 사랑해. 나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잘 모르겠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재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멈출 수가 없어. 저도요. 그날 밤 재혁이 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널 힘들게 하네. 아니에요. 제가 원한 거예요. 제가 먼저. 아니야. 내가 먼저 너한테 마음을 줬어. 샤워실 사건 때부터. 아니, 어쩌면 내가 처음 왔을 때부터. 아버님, 수민아, 나 이런 감정 처음이야. 아내한테도 이런 적 없었어. 정말요? 응. 너는 특별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요. 아버님은 저를 처음으로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을 나눴습니다. 더 깊이, 더 천천히. 2주가 지났습니다. 원래 약속은 2주였지만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일주일만 더 있어도 돼? 아버님 일이 아직 많이 남았어. 그래, 괜찮아. 나도 이번 주가 고비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시겠다. 고마워. 아니야. 오히려 내가 고마워. 아버지한테 잘해줘서. 전화를 끊고 재혁을 봤습니다. 일주일 더 있을 수 있대요. 정말? 재혁이 저를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좋아. 일주일 더. 며칠 후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슈퍼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수민 씨, 요즘 얼굴에 꽃 폈네요? 네.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졌어요. 사랑받는 여자 얼굴이에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아니에요. 재혁 씨도 요즘 완전 달라지셨어요. 수민 씨 덕분인가 봐요. 효부네, 효부. 슈퍼를 나오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킬까?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자부심도 느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갑자기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혁과 저는 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왔나? 차에서 내린 사람은 신우이 지은이었습니다. 아빠, 재혁이 놀랐습니다. 지은아, 왜 왔어? 그냥 보고 싶어서요. 주말인데 잠깐 들렀어요. 수민이도 있다며? 응, 여기 있어. 저를 보더니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수민아, 오랜만이다. 언니, 안녕하세요. 아빠 도와주러 왔다며? 고마워. 셋이 함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셋이 앉았습니다. 지은이 계속 저와 재혁을 관찰했습니다. 눈빛, 미묘한 손짓, 스치는 손. 아빠, 요즘 표정 진짜 좋으세요. 그래. 네. 2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에요. 수민이 덕분인가 봐요. 재혁과 제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식사 후 지은이 화장실에 간다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재혁 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 시트에 긴 머리카락이 있었습니다. 화장대에 여자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민이건데 왜 아빠 방에?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빠,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해요. 왜? 그냥 할 말이 있어요. 둘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불안했습니다. 밖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수민이랑 뭐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아빠 방에 수민이 물건들 있던데요. 머리카락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그게 지은아. 네. 아빠가 잘못하고 있어. 설마. 미안해. 아빠가 며느리를 미쳤어요? 동생 아내잖아요. 준호는요? 준호는 어떻게 하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저는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밖에서 재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알아. 잘못된 거 알아. 근데 멈출 수가 없어. 아빠, 지은아, 미안해. 아빠가 나쁜 사람이야. 근데요? 사랑해. 수민이를 진짜 사랑해. 진심이에요? 응.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가요. 감기 걸려요. 지은이 먼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민아, 언니, 미안해요. 아빠 방으로 가요. 우리 셋이 이야기해요. 재혁도 들어왔습니다. 셋이 재혁 방에 앉았습니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화내려고 했어요. 정말로. 근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얼굴 봤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사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 매일 우시는 거 알아요. 밤마다 엄마 사진 보면서. 재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수민이도 예전과 달라요. 결혼식 때 봤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그때는 표정이 어두웠는데 지금은 밝아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모를게요. 대신 조심해요. 절대 준호한테 들키면 안 돼요. 지은아, 아빠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엄마도 아빠 행복하길 바라셨을 거예요. 지은이 일어섰습니다. 저 오늘 서울 돌아갈게요. 저녁은 괜찮아요. 가면서 먹을게요. 지은이 나가기 전에 저를 꼭 안았습니다. 수민아, 아빠한테 잘해줘. 부탁이야. 고마워요, 언니. 지은이 떠난 후 재혁과 저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다행이다. 응,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다는 것을. 지은이 떠난 다음 날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들킬 뻔한 긴장감 때문인지 두 사람은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수민아, 괜찮아? 저녁을 먹던 재혁이 물었습니다. 네. 그냥 지은 언니 말이 자꾸 생각나서요. 미안해. 내가 너를 힘들게 하네.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재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도 복숭아밭에서 일했습니다. 여름 끝자락이라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재혁은 상의를 벗고 러닝 셔츠만 입고 일했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몰래 재혁의 등을 봤습니다. 넓은 어깨, 탄탄한 근육, 그을린 피부. 52세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체육교수 출신답게 몸 관리를 철저히 하신 것 같았습니다. 수민아, 뭐 봐? 재혁이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나보고 있었잖아. 장난스럽게 다가오는 재혁. 저는 웃으며 도망쳤습니다. 재혁이 쫓아왔습니다. 복숭아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며 웃었습니다. 마치 10대 연인들처럼. 결국 재혁이 저를 잡았습니다. 뒤에서 꽉 껴안았습니다. 잡았다. 아버님, 땀 범벅이네. 우리 둘 다. 재혁의 숨결이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씻어야겠다. 그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오후 5시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둘 다 땀투성이었습니다. 먼저 씻을게요. 아니야, 같이 씻자. 네. 재혁이 제 손을 잡고 1층 화장실로 이끌었습니다. 등 밀어줄 사람 필요해. 아버님. 왜? 싫어? 아니에요. 욕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혁이 먼저 옷을 벗었습니다. 러닝 셔츠를 벗자 탄탄한 상체가 드러났습니다. 가슴 근육, 복근, 팔 근육. 정말 52세 몸이 맞나 싶었습니다. 바지까지 벗었습니다. 속옷까지 벗자 그의 물건이 보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커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크기가 상당했습니다.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수민아, 너도 벗어. 여기서요? 응. 어차피 다 봤잖아. 얼굴이 빨개졌지만 천천히 옷을 벗었습니다. 티셔츠, 반바지를 벗었습니다. 속옷만 남았습니다. 다 벗어야지. 재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브래지어를 풀었습니다. 팬티도 벗었습니다. 완전히 벗은 상태가 됐습니다. 재혁이 저를 빤히 봤습니다. 예뻐. 볼 때마다 새로워.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거 없어. 내 여자인데. 내 여자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재혁이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줄기가 쏟아졌습니다. 내 등 좀 밀어줄래? 네. 재혁이 등을 보이고 욕조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때밀이 타월을 들고 재혁의 등을 문질렀습니다. 넓은 등, 탄탄한 근육, 거친 피부지만 따뜻했습니다. 기분 좋다. 재혁이 신음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더 세게 문질렀습니다. 어깨에서 등으로, 등에서 허리로, 점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숙이다 보니 제 가슴이 재혁의 등에 닿았습니다. 수민아. 네. 너.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뭐려? 자꾸 가슴이 내 등에 닿잖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죄송해요. 사과하지 마. 좋으니까. 재혁이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둡고 뜨겁게. 이제 내 차례. 재혁이 타월을 빼앗았습니다. 앉아. 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재혁이 제 뒤로 왔습니다. 타월로 제 등을 문질렀습니다. 아. 소리가 절로 났습니다. 재혁의 손길이 부드러웠습니다. 목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등으로, 등에서 허리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마치 예술 작품을 다루듯. 수민아, 피부 정말 부드럽다. 재혁의 손이 제 허리로 내려왔습니다. 타월을 버리고 맨손으로 비누칠을 했습니다. 아버님. 응? 그건 등 씻겨주는 거야. 하지만 손은 점점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위로 올라왔습니다. 가슴에 닿았습니다. 아!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씻겨줘야지. 여기도 땀났을 텐데. 재혁의 큰 손이 제 가슴을 감싸쥐었습니다. 비누 거품으로 미끄러지며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버님, 기분 좋아? 네.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재혁이 저를 뒤에서 꽉 껴안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제 등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느껴졌습니다. 뜨겁고 단단하게 세워진 물건이 제 엉덩이에 닿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미안. 어쩔 수가 없네. 재혁의 물건이 점점 더 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엉덩이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단단하고 뜨거웠습니다. 수민아, 너 때문이야. 이렇게 예쁜 몸 보면 어떡해. 재혁의 손이 제 허벅지 안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 거기는, 여기도 씻겨줘야지. 손가락이 제일 은밀한 곳을 문질렀습니다. 아, 아버님, 벌써 젖었네. 나 때문에?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거 없어. 솔직한 거잖아. 재혁의 손가락이 그곳을 더 세게 문질렀습니다. 일어나. 재혁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욕조 가장자리에 앉혔습니다.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섰습니다. 다리 벌려. 아버님, 부끄러워요. 다 보여줬잖아. 왜 이제 와서 부끄러워? 저는 천천히 다리를 벌렸습니다. 재혁의 눈빛이 그곳을 봤습니다. 예쁘다. 분홍색이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재혁이 샤워기로 그곳을 씻겨줬습니다. 물줄기가 민감한 곳을 자극했습니다. 아, 아버님, 깨끗하게 씻겨줘야지. 그런데 재혁이 갑자기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잠깐 뭐 하시려고? 맛보고 싶어. 네, 안 돼요. 하지만 재혁의 입술이 이미 그곳에 닿았습니다. 아, 비명 같은 신음이 나왔습니다. 재혁의 혀가 천천히 핥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아, 아버님, 이상해요. 어디가? 몸이 너무 뜨거워요. 그럼 됐어. 기분 좋다는 거니까. 재혁의 혀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특정 부위를 집중적으로 자극했습니다. 저는 욕조 가장자리를 꽉 잡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아버님, 나 뭔가 이상해요. 참지 마. 그냥 내버려둬. 재혁의 혀가 계속 움직였습니다. 아, 안 돼. 아, 저는 재혁의 머리를 잡았습니다. 몸이 활처럼 휘었습니다. 그리고 터져나왔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쾌감이었습니다. 아, 아버님, 몸이 후들거렸습니다. 재혁이 일어섰습니다. 그의 물건이 완전히 커져 있었습니다. 제 눈높이에 물건이 치켜 세워져 있었습니다. 크고 딱딱하고 끝에서 투명한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보다시피 나 힘들어. 재혁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침을 삼켰습니다. 제가 뭘 해드리면 돼요? 만져줘. 아니면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 입으로 해줄래? 저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재혁의 것을 잡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맥박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그래. 좋아. 재혁이 신음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혀를 내밀었습니다. 끝부분을 살짝 핥았습니다. 짠맛과 약간의 쓴맛이 느껴졌습니다. 아, 수민아. 재혁의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계속해줘.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 안으로 넣었습니다. 너무 커서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절반 정도만 들어갔습니다. 소리를 내며 빨았습니다. 아, 좋아. 수민아. 재혁이 제 머리를 잡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앞뒤로 부드럽게. 저는 혀로 물건을 감싸며 빨았습니다. 수민아, 나 곧. 입에서 빼.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더 세게 빨았습니다. 수민아, 정말 안 돼. 재혁의 몸이 경직됐습니다. 그리고 입안에서 뜨거운 것이 터져나왔습니다.
양이 많았습니다.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삼켰습니다. 짜고 쓴맛이었지만 제역의 것이라 생각하니 싫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입안에 그냥 제역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입을 떼고 올려다봤습니다. 괜찮아요. 전부 삼켰어? 네. 제역의 눈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제역이 저를 안아 욕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쌌습니다. 제역이 저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마주보는 자세였습니다. 그의 것이 다시 커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벌써요? 너 때문이야. 너무 예뻐서. 제역이 제 엉덩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물속이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너무 깊어. 참아. 곧 익숙해질 거야. 제역이 제 엉덩이를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욕조물이 출렁거렸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에 맞춰. 아버님, 수민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제역이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물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수민아, 곧 안해 해도 돼요. 정말? 네. 봐주세요. 우리는 함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수민아, 아버님, 제역의 것이 제 안에서 터졌습니다. 뜨겁고 가득 찼습니다. 저도 온몸이 경련하며 절정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욕조 안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가쁜 숨소리만 욕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 후 물이 식어서 욕조에서 나왔습니다. 제역이 큰 수건으로 저를 감싸줬습니다. 그리고 물기를 닦아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아이를 대하듯 조심스럽게. 고마워, 수민아. 제가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해줘서 제가 원한 거예요. 제역이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침실로 가자. 제역이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공주님 안겨. 아버님 내려놔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 깃털 같은데. 침실까지 안고 갔습니다. 침대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오늘은 일찍 자자. 피곤하지? 네. 조금. 하지만 제역이 제 옆에 눕더니 다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한 번만 더. 아버님, 방금 했잖아요. 참을 수가 없어. 너무 예뻐서. 제역의 손이 다시 제 몸을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너무 자주. 싫어? 아니요. 좋아요. 욕실에서 시작된 불씨는 침실에서도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제역의 품에 안긴 채로 3주째가 됐습니다. 저는 계속 연장했습니다. 준우는 괜찮아. 천천히 있다 와.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슈퍼 안에서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며느리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벌써 3주째잖아. 남편은 서울에 있고 아버지하고 둘이만. 뭔가 수상해. 요즘 둘이 너무 다정해 보이던데. 손도 잡고 다니고.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슈퍼 안으로 들어가자 대화가 뚝 끊겼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민 씨. 주인 아주머니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계산하는 동안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렇게 예쁜데. 혹시? 에이, 설마. 며느리인데. 요즘 세상에 그런 거 어디 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습니다. 소문이 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재혁이 마당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무거웠을 텐데. 제 표정을 보더니 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수민아, 뭔가 있었지? 저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재혁이 황급히 저를 안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요. 재혁의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수군거리는 소리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오래 함께 있다고, 수상하다고. 재혁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 잘못도 있어요. 밖에서 너무 편하게. 그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수민아. 네. 서울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를 보내시려고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힘들까봐.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소문이. 신경 안 쓸게요. 아버님이랑 함께 있고 싶어요. 재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우리 둘 다 알았습니다. 이대로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며칠 후 이장 부인이 직접 목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저녁 해질 무렵 복숭아 밭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재혁과 저는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민아. 네. 재혁이 갑자기 저를 끌어안고 키스했습니다. 복숭아 나무 사이에서 석양을 받으며 그 순간 덤불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이장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충격받은 표정으로 이게 무슨... 이장 부인님. 재혁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재혁 씨, 수민 씨, 두 분이 어떻게... 며느리잖아요. 이장 부인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럴 수가...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이장 부인이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완전히 들켰어. 수민아, 이제 마을에 다 퍼지겠죠. 재혁이 저를 꽉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예상대로 다음 날부터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슈퍼에 가자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장이 직접 재혁에게 찾아왔습니다. 재혁 씨,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사실인가요? 재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분과 그런 관계라는 소문이. 죄송합니다. 재혁 씨, 정신 차리세요. 아들은요? 준호는 어떻게 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장이 한숨을 쉬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재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내려갑니다. 갑자기 왜? 회사 일 때문에 대전 왔어요. 들를게요. 전화를 끊고 재혁이 저를 봤습니다. 준호가 온대. 들켰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보며 긴장했습니다. 황급히 제 물건을 2층으로 옮겼습니다. 재혁 방에 있던 제 화장품, 옷가지를 모두 치웠습니다. 저녁 8시쯤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수민아. 준호야. 여보. 셋이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이상하게 준호가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표정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래. 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에요. 수민이 덕분이죠? 재혁과 제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여보, 한 달 더 있어도 돼. 네. 나 이번 달 해외 출장 가야 해. 실리콘밸리 쪽 투자자들 만나러.
한 달은 걸릴 것 같아. 한 달? 응. 아버지도 수민이 있으면 좋아하실 것 같고, 준호의 태도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수민이 잘 부탁드려요. 그래. 준호는 1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일찍 들어가야 해서 내일 아침 일찍 비행기니까. 그래. 조심히 가. 여보, 나중에 봐. 응. 준호가 떠난 후 재혁과 저는 서로를 봤습니다. 이상하지 않았어? 응.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 설마. 불안한 밤이었습니다. 준호가 떠난 다음 날 준호의 동업자에게서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민 씨, 저 민준이라고 준호 동업자요. 아, 네. 안녕하세요. 준호한테 부탁 받았는데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 달라고.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호가 하나 전해달라고 했어요. 네. 아버님 잘 부탁한다고. 네. 아, 그게 준호가 일부러 수민 씨를 시골에 보낸 거라는 거 모르세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제가 말 실수를. 죄송합니다. 준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일부러 보낸 거라고 바로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나 물어볼 게 있어. 응? 뭔데? 너 처음부터 알고 보낸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미안해. 뭐라고? 너 일부러 보냈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수민아, 나 회사 때문에 너한테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알아. 집에도 없고 대화도 없고 우리 관계가 식어가는 거 느꼈어. 그래서 나를, 그리고 아버지도 너무 외로워 보이셔서 2년 동안 혼자 계시는데 밤마다 우시는 거 알아. 그래서 나를 아버지한테 미안해. 근데 너 행복해 보여.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도 2년 만에 처음으로 웃으시고 마을 사람들이 말하더라. 재혁 씨가 완전히 달라지셨다고. 오빠, 수민아, 나는 너와 아버지 둘이 서로 위로했으면 좋겠어. 내가 해주지 못한 것들을 아버지가 해주셨으면 좋겠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 정말 미안해. 이기적인 거 알아. 근데 이게 나한테는 최선이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혁에게 다 말했습니다. 재혁도 충격받았습니다. 준호 그 녀석이 처음부터 아버님 우리 어떡하죠? 모르겠어. 며칠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준호가 의도한 일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조금 덜해지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님, 응? 저 서울 갈게요. 뭐? 오빠랑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제대로. 재혁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민아, 괜찮아요.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다음 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있었습니다. 출장이 취소됐다고 했습니다. 수민아, 왔어? 응.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야기하자. 응. 오빠, 나 이혼하고 싶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너무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화 안 나? 화? 왜? 내가 내 아버지랑 나도 알았잖아. 오히려 고마워. 뭐? 아버지 행복하게 해줘서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수민아. 내가 못난 남편이었어. 너한테 잘 못해줬어. 그래서 아버지라도 잘해줬으면 했어. 오빠, 수민아, 아버지한테 가. 아버지가 너를 진짜 사랑하시더라.
전화할 때마다 내 이야기만 하셔. 하지만 괜찮아. 나는 처음부터 너를 제대로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일만 중요했고 미안해.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이혼 절차는 조용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1개월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준호는 말했습니다. 수민아, 행복해. 그리고 아버지도 잘 모셔드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미안할 거 없어. 나야말로 미안해. 6개월 후 저는 조치원에 정착했습니다. 재혁과 함께 복숭아 농장을 운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이혼했다며?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뭐, 둘 다 행복해 보이던데. 재혁이 찍은 제 사진들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복숭아밭의 여인. 복숭아를 따는 제 모습, 웃는 얼굴, 나무 아래서 쉬는 모습. 사진 속에 저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전시회에 마을 사람들도 왔습니다. 사진 참 잘 찍으셨네요. 수민 씨 정말 예쁘네. 조금씩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재혁과 재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지은도 참석했습니다. 축하해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아빠 잘 부탁해요. 당연하죠. 준호도 멀리서 축하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민아, 축하해. 정말 행복해. 아버지도 잘 모셔드려. 나는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 둘 다 행복한 모습 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식 날 복숭아밭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재혁이 저를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행복해? 네. 처음으로 행복해요. 나도 52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야. 석양이 복숭아밭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복숭아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재혁이 저를 돌려 세우고 키스했습니다. 깊고 부드럽고 영원할 것 같은 키스였습니다. 사랑해, 수민아. 저도 사랑해요, 여보. 이제는 아버님이 아닌 여보였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복숭아밭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복숭아처럼 달콤했습니다. 잘못된 시작이었을지 모릅니다. 금기를 넘은 관계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27세와 52세, 25살 차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복숭아밭에 계절이 흘러갑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열매가 있고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쉬며 다음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계속됩니다. 매 계절마다 새롭게 더 깊이. 여보, 응? 다음 생에도 만날까? 당연하지.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나이 차이가 있어도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이 중요하지. 재혁이 제 손에 키스했습니다. 우리는 복숭아밭 한가운데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완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계속될 것입니다. 조치원 복숭아밭에서 우리의 사랑과 함께. 여러분, 금지된 사랑을 넘어 진정한 행복을 찾은 수민과 재혁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뜨거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